자, 우리 이제 공통 끝났고 선택 확률과 통계 시작해 봅시다. 자, 얘들아, 첫 번째 심플하게 23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두 사건 A, B는 서로 무슨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입니다. 기억나? 안 나면 안 되는데, 나야 되는데. 자, 얘네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집합이 공집합, 즉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라는 거니까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 원래는 A랑 B를 더한 다음에 뭐 해줘? 그냥 이렇게 쓸게 얘들아.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자 12로 통분합시다. 3 더하기 2니까 5가 돼서 와 5번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한테 숨을 돌려주고 있어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자 24번은 전개식에서 아이고 전개식 이항 정리 기억나? 네. 자 여기서 5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A 더하기 B의 N제곱 꼴인 거지? 따라서 8C 5제곱이네 8C5 X는 5개, 그럼 2분의 1은 몇 개? 그렇지, 3개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8C5, 이 앞에 있는 얘네 둘이 개수가 되겠죠? 자, 8C5라는 건 8C3이랑 같고 옆에 있는 건 8분의 1이야. 자, 얘네 8, 7, 6을 우리는 3 곱하기 2로 나눠준 거에다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8도 약분되고 6도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개수는 7이다.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아주 좋죠. 뭐가 좋아? 뒤에도 잘 풀어야 돼.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주사위,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합시다. 아! 얘들아, 고비배수야. 그럼 뭐 하라고 했어? 고비배수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약수, 3의 배수다라는 건 3의 배수니까 3 또는 6이죠.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지 3의 배수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3의 배수일 확률이라는 건 A, B, C가 적어도 몇 개는? 적어도 한 개는 3의 배수여야 됩니다. 3하고 6이니까. 근데 적어도의 표현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전체 확률 1에서 얘네들의 여사건, 즉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다. 모두 다 3배수가 기다 아니다. 3배수가 아니다를 빼주라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당연히 1부터 6일 거고요. 1 마이너스 주사위, 이거 A, B, C잖아? 그럼 밑에 뭐가 되겠어? 얘, 3의 배수 아니어야 되잖아. 6개 중에 몇 개야? 3, 6 빼니까 4개죠? 그럼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A도 3의 배수 아니고, 자, B도 3의 배수 아니고, C도 3의 배수 아니고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27분의, 자, 27에서 8을 빼는 거니까 위에는 15가 될 거라서 이해돼요? 27에서 8을 빼는 거잖아. 멍충이. 27에서 8 빼면 멍충이야. 19가 되는 거죠. 덧셈 뺄셈도 못해요. 3번이에요. 자, 넘길게. 이제 확통다운 문제가 살짝 이제 3번 3점짜리로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중복조합 문제고요.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10개를 4개의 주머니에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요.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근데 얘들아, 같은 공은 구별하지 않지만 흰 공하고 검은 공 구별해야지.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각 주머니에 흰 공을 1개 이상씩 넣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씩은 넣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일단 각각의 주머니에는 흰 공은 하나씩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나 조건 봐봐. 세 주머니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은, 얘들아 흰 공 몇 개 남았는데 이제 흰 공이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D에 들어가거나 A, B, C 셋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A, B, 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은 달라지겠죠. 얘가 여기 가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들의 합은 D 주머니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니까 케이스 구분을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 번째는 남은 흰 공 하나를 A 또는 B 또는 C에 넣는 경우와 두 번째는 남은 흰 공 하나를 D 주머니에 넣는 경우로 케이스 구분을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A에 넣을래, B에 넣을래, C에 넣을래니까 나중에 곱하기 3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A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무슨 뜻이야? A, B, C에 들어간 흰 공의 개수의 합은 4개잖아. 검은 공,
즉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그렇죠. 여기에 검은 공 4개만 넣어 이 뜻이야. 그럼 쟤는 끝났어. 그럼 이제 검은 공은 몇 개 남은 거야? 그렇죠. 검은 공은 6개가 남은 거니까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다가 자유롭게 넣어주셔야 되죠. 다 넣어도 되고 한 번에 다 넣어도 되고 골고루 나눠 넣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중복조합이고 자 여기다가 우리는 검은 공을 나눠 넣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검은 공의 개수만큼 뽑아내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3 곱하기 얘네 계산하자 3 더하기 6은 9거든요. 하나 빼면 8이고요. 자 8시 6인데 8시 6이나 8시 2나 같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8 곱하기 7을 2로 나눠준다라고 하시면 되고 2, 4, 8이고요. 4, 3, 12. 12에다가 7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84가지다. 이렇게 우리는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흰 공을 어디다 넣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BC에 들어간 흰 공의 개수는 3개거든. 흰 공의 개수의 합은 나조건이죠.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같다. 자, 그럼 여기서는 검은 공을 3개를 넣었다는 뜻이니까 얘는 이제 끝난 거야. 끝. 그럼 이제 검은 공이 몇 개 남았냐면 7개 남은 거고요. 그 7개만 ABC에 나눠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ABC 3개의 주머니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검은 공의 개수만큼 꺼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하나 빼면은 9가 되거든. 9C 7이 돼서 자 9C 2가 되겠죠? 그렇지? NCR, NCM-R. 자 9 곱하기 8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9, 4, 36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개를 더한 게 답이 될 거니까 0이죠? 아하 120이겠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아이고 답 1번이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지? 네? 자 이제 3점의 마지막입니다. 27번. 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5장씩 있대. 그렇구나. 20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택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 뜻이야. 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숫자가 1, 2, 3, 4야. 그거를 내가 뽑았어. 5개를. 걔네를 곱했더니 5개의 곱이 96이어야 된대. 자,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는 1, 2, 3, 4가 5개가 조합이 돼서 96인 거니까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자, 96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소인수 분해는 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 3, 3, 2. 자, 2로 하면 이거 5개짜리죠. 그래서 2가 5개에 3이 하나인데 1 잊지 마. 1은 자유롭게 붙여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1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있어.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돼. 그럼 얘들아, 1, 2, 3, 4 봐봐. 1은 자유롭고요. 2하고 4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이제 2가 하나, 2가 2개, 3이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어. 그치? 자, 나 몇 개 뽑을 거야? 5장 뽑을 거야. 3 누가 있어?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5장 뽑을 거잖아. 3은 하나 뽑았다 이 뜻이야. 구성하고 나열해야 돼. 구성하면서 나열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카드가 5장인데 일단 3은 1개 뽑은 거야. 그럼 얘네들을 합쳐서 2가 5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뽑을 때 2가 2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이 하나짜리, 이 2개짜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됐지? 자, 가조건은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제 구성해야 되겠죠? 나조건.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자, 그럼 2가 5개 들어가도록 할 거야? 뭐부터 해야 돼? 큰 것부터. 2가 하나보다는 2가 2개가 큰 거잖아. 자, 그럼 2가 2개 들어갔어. 2가 2개 들어갔어. 더는 못 들어가죠. 그럼 2가 6개잖아. 그럼 4개 들어갔으니까 1개만 더 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2가 들어가고 하나는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가 2개. 여기 한 번만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2를 몇 개 채워줘야 돼? 3개 채워줘야 되죠. 그래야 5개니까. 3개인데 2가 3개 채워줘야 되니까 얘네는 무조건 이게 되겠네. 자, 이거를 나열을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 자, 뭐 할 거야?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냅다 나열하는 거에서 오른쪽 끝이 홀수인 거를 빼주셔도 되고요. 자, 얘네는 2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케이스 구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냥 골고루 좀 써볼게, 얘들아. 공부하는 거니까. 자, 얘네는 그냥 케이스 구분해서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고요. 얘가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가 들어갈 수도 있죠. 자, 2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3, 4, 4, 1이거든? 나열하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 3팩토리얼분의 2팩토리얼이 돼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얘네는 4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애들이 3, 4, 2, 1이 남은 거지? 그치? 따라서 얘네 나열한 건 4팩토리얼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6, 4, 24. 그래서 위에서 27가지가 나와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맞아요? 네. 24. 얘들아. 미안해. 미쳤어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미쳤다. 4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4, 3, 12가 되고, 그지? 얘 24잖아. 그러니까 36이 되겠죠? 큰일 날 뻔. 자, 그 다음 얘네를 볼게요. 자, 얘네는, 그지? 우리 여사건 한번 해볼래? 자, 얘네는 그냥 전체 다 나열해. 자, 전체 다 나열하면 5팩토리얼을 이 같잖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에서, 자, 적어도 하나가 짝수, 오른쪽 끝이 짝수래. 그럼 오른쪽 끝이 홀수인 건 3밖에 없잖아. 이거 3 오는 거 빼줘도 되죠. 그럼 여기 안에는 4, 2 나열하는 걸 빼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로 빼줘도 괜찮죠. 한번 써봤어. 여사건. 얘도 당연히 케이스 구분하셔도 됩니다.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5, 4, 20이고요. 자, 얘네는 4가 되겠죠. 빼주면 16이 됩니다. 자, 나는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하면 52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지? 너무 괜찮지 않아?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아까 3팩토리얼 이런 거 미쳤어. 자, 28번 갈게. 자, 집합 1, 2, 3, 4, 5, 6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의역도 공역도 1, 2, 3, 4, 5, 6입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에 관한 문제 가족권을 봤더니 F1 2배, F2 2배, F6, F3, 16. 2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네. 자, 나조건을 봤더니 얘네는 크거나 같대. 그럼 얘들아, 1, 2는 상관없어. 3, 6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그치? F6이 F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식을 F3과 F6을 기준으로 정돈을 할 건데 넘겨볼게. 자, 가족권을 정돈하니까 F6 빼기 F3 넘긴 거야. 다 이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2로 묶을 수 있지? 그럼 8 빼기 F1 빼기 F2가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2가 보여야 돼. 즉 F6 빼기 F3이 2의 배수여야 돼. 0 또는 2의 배수죠. 근데 얘들아, 얘네 둘 봐봐. 가장 커봐야 6이고요. 가장 작아봐야 1이어서 둘의 차는 최대 5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2이거나 4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케이스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F6과 F3의 차가 0일 때부터 해보자. 그럼 얘네는 F6하고 F3이 뭐일 때라는 거야? 같을 때라는 거거든? 얘들아, 나조건을 보니까 F3, 4, 5, 6은 연관되어 있는데 F1, 2랑은 연관이 그냥 없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F6과 F3이 같대요. 자, 같을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돼서 자, 우리는 이제 나머지들을 결정을 해줄 건데 자, 얘가 0이라는 건 이만큼이 0이어야 돼서 F1 더하기 F2는 뭐여야 되냐면 얘네는 그렇죠. 8이어야 돼. 자, 8이 되는 거 생각해보자. 2, 6이죠. 3, 5, 4, 4야. 자, 근데 얘네들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자, 얘네도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건 한 가지여서 F1과 F2가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는 5가지가 되고요. 자, 거기에서 그럼 F1, 2는 배치를 한 거죠. 자, F3, 4, 5, 6을 배치하면 되는데 자, F3, 4, 5, 6은 자, 얘네가 1, 2, 3, 4, 5, 6으로 대응이 될 거잖아. 자, 3하고 6이 한 곳으로 대응돼야 돼서 가능한 가지수가 1, 2, 3, 4, 5, 6이 다 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 치면 뭐가 되겠어? F4, 5는 무조건 크기 순이 이렇게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가 대응되는 거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F36이 자기들의 짝을 결정하는 게 6가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에서 나오는 우리의 경우의 수는 30가지다라고 일단 1번이 해결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6 빼기 F3이 뭐가 될 때냐면 2가 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걸 통해서 방금 전에 해봤잖아. 얘네가 결정됐잖아. 그걸 통해서 F45를 결정하고 자, 얘네가 결정되는 걸로 F12를 결정을 해줘서 그 가지수를 곱하는 거야. 따라서 자, 일단 F1, 2부터 결정해 볼게. 얘가 2라는 건 얘가 1이어야 돼. 그러면 F1 더하기 F2는 뭐여야 돼? 7이어야 돼서 자, 1, 6, 2, 5, 3, 4가 되는데 각각 다 자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네를 결정하는 방법은 2개, 2개, 2개여서 6가지가 돼. 그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F6, F3이 2가 돼야 되잖아. 차가 2여야 되는 거거든. 그럼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누가 있겠어? 얘가 6일 때 4 이렇게 되면 되죠. 얘가 6, 6, 4, 5, 3, 4, 2, 3, 1까지 돼서 자, 일단 얘네 첫 번째는 나 F12 결정했어. 자, 두 번째는 나 조건에 해당하도록 F3, 4, 5, 6을 결정해야 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을 일단 해야 되잖아.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4가지야. 얘네는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무조건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4가지가 됩니다. 그 4가지에다가 자, 얘네 봐봐. 3, 4, 5, 6을 나는 1, 2, 3, 4, 5, 6이라고 봤을 때 자, 하나의 예로 1,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는 거거든. 그럼 4, 5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로만 대응되면 되잖아.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조합인데 같은 데로 가도 되니까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5가 들어갈 자리, 선택할 자리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가지에서 중복해서 2개를 뽑는다가 됩니다. 자, 2개 더하면 5고요. 하나 빼면 4예요. 그럼 얘네는 4씩 2랑 같은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면 되고요. 2, 2, 4, 3, 2, 6, 6, 4, 24야. 끝내면 안 돼. 6가지에다가 24가지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144가지다가 하나 또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자, F6 빼기 F3이 이번에는 4일 때야. 자, 그럼 일단 나는 누구부터 결정해? F1 더하기 F2부터 결정을 할 건데 자, 잠깐 올게. 자, 얘네가 4가 된대.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얘네가 6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F1 더하기 F2가 6이어야 돼서요. 자, 더해서 6 되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 5, 2, 4, 3, 3이니까 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고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서 결정되는 F1, 2를 결정하는 방법은 5가지다라고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그렇죠. F3, F4, F5, F6이 되도록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3, 4, 5, 6의 짝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얘네가 일단 아까랑 똑같아. 차가 4가 돼야 되니까 6이면 2가 되고 5가 되면 1이 돼서 얘네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F6, F3의 짝을 정하는 건 일단 2가지야. 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 3, 4, 5, 6이 있어. 자,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5, 1로 해보자. 그럼 F3이 1로 가야 되고 F6이 5로 가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의 짝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그쵸? 1, 2, 3, 4, 5에서 가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5의 짝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조합이고 서로 다른 5개에서 나는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다. 그렇죠. 2개를 뽑겠다가 돼. 자, 2개 더하면 7이고 하나 빼면 6이고 6시 2가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자, 6 곱하기 5를 2로 나누세요인데 의학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이거 몇 개예요? 이게 30개입니다. 자, 30개에다가 5를 곱하면 얘네는 150가지가 되는데 잘 봐봐. 150가지 돌아갈게. 14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0가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30가지에다가 144가지에다가 자, 150가지를 더하면 되니까 자, 앞에 더한 게 174죠? 자, 마저 더합시다. 4고요, 2고요, 3이니까
324가 돼서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 자, 얘들아, 지금 28번까지 했는데 어려워? 그렇지 않지. 근데 뭔가 막 케이스를 구분하래. 이럴 때 저럴 때 생각하래. 그치? 확률이 시험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왜? 케이스를 구분하고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될 때 제가 되려면 어때야 되지?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케이스를 구분해야 되는구나.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확통은 얘들아 속도를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차분히 푸셔야 돼요. 한 방에 푼다. 빼먹지 않고 푼다. 이해됐죠? 자, 29번 갑시다. 자, 우리 이제 29번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고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학생이 있어. 자,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림은 쌤이 살짝 뺐어. 이따 그릴 거야. 냅두시고. 자, 가조건,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가조건이 뭐냐면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는 같은 학년이어야 돼. 근데 원탁은 얘들아 내가 앉았어? 내 좌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2학년이야? 내 좌우에 3학년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 좌우에 다 2학년이 와도 되고 내 좌우에 적어도 한쪽은 2학년이 온다 이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원에다가 원탁에다 이렇게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전에 이 말이야. 뭐 2학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좌우 자리에 다 3학년이 오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어도 한쪽은 2학년이고 뭐 둘 다 2학년일 수도 있겠지. 그럼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2학년 두 놈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3학년 두 놈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고 또 2학년 두 놈도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근데 얘네가 맞붙으면 4명이 같이 붙는 거죠. 그렇지 않아? 자, 3학년 두 놈도 뭐 해야 돼? 세팅 사이에 들어가면 누구? 2학년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2학년은 좌우에 3학년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2, 2명, 2, 2명, 3, 3, 2명, 3, 3, 2명을 묶어서 얘네를 나열한다라고 해보면 결국은 이제 가조건에 충족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조건을 봐봐봐. 근데 그 안에서 A와 B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2학년 중에 A가 있고 3학년 중에 B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세팅이라면 A가 오고 B가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A가 오고 B가 오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나는 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나를 만족하는 상황, 즉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이웃하지 않는다를 세팅할 거야. 이해됐어요? 뭐 할 거야? 가를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가를 만족하는데 A, B가 뭐 하고 있는 상황? 이웃하고 있는 상황을 빼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가를 만족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저 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잘 봐봐. 그림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릴게. 2, 2, 3, 3이니까 2학년 이웃하고 2학년 이웃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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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네처럼 뭐 2학년이 왔다. 자, 그리고 뭐가 됐다? 3학년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쟤네처럼 이렇게 즉 2학년이 왔고 번갈아서 3학년이 왔고 다시 2학년이 왔고 3학년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자, 얘네를 이제 세야 되니까 자,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죠. 자, 이거는 한꺼번에 셀 수 있죠. 어떻게 세면 되냐면 2학년부터 분할해. 4명 중에 같이 갈 두 놈 뽑아. 이렇게 같이 갈 두 놈. 자, 2명 중에 같이 갈 두 놈을 뽑아서 자,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또 똑같이 3학년도 4명을 분할하는 거니까 값은 같을 거야. 4C, 2C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2학년과 3학년을 2명씩으로 분할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이제 결국은 그 2학년 2명, 2학년 2명, 자 그리고 3학년 2명, 3학년 2명을 이렇게 분할했잖아. 총 4명으로 취급하고 일단 얘네를 한꺼번에 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얘네를 4명으로 취급하고 원탁에다가 그냥 나열하겠다는 거지. 그럼 4명으로 보는 거니까 원탁에 나열하려면 3팩토리얼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얘네랑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야 돼? 그치, 사람은 전부 다 다르니까 각각마다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해줘야 되니까 2의 4제곱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얘네 계산하면 일단 이건 1이고요. 4, 3, 12거든?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6이야. 약분하면 3이 돼서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동으로 3이 될 거야. 따라서 자, 3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6이야. 얘가 9, 6에 54여서 54 곱하기 16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54 곱하기 뭐가 된다? 16이다. 계산해주면 되니까 6, 4, 24, 5, 6에 32, 4, 1은 4, 5, 6, 그래서 864다. 이렇게 일단 곱셈 계산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요 세팅. 두 가지 상황마다 A, B가 얘는 2학년이고 얘 3학년이야.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겠다는 거야.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다. 그러면 언제 이웃하는지 봐봐봐. 결국은 2학년하고 3학년이 A, B에서 이웃한다는 건 A, B가 어디 오는 순간인 거지? 그지? 여기 오는 순간이죠. 근데 얘네는 자, 여기 B가 오고 A가 왔어? 자, 이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 자, 왜 그러냐? 자, 얘네는 B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A가 오는 거지만, 그렇죠? 자, 이 경우는 A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B가 오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앉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자, 따라서 BA가 올래, AB가 올래. 우리는 이걸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상황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개수를 세자. 자, BA야, AB야 두 가지 중에가 될 것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 생각해보자. BA가 왔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지. B333 나열하고 222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333 나열하고 222 나열하면 되니까 자, 3, 2, 6, 6, 6에 36, 2배니까 72가 될 거야. 자, 이번에는 3학년하고 2학년이 여기서 중에서 A하고 B가 뭐 하는 경우? 그렇죠.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할 거잖아. 그걸 뺄 거니까. 자, 얘네도 그냥 똑같은 거야. A하고 B가 이웃해야 돼. 여기거든?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웃하든 A 다음에 B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자, 우리는 이거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같지 않잖아. 돌리더라도 같지 않아. 자, 얘는 이게 B고 이게 A니까. 근데 여기는 똑같죠. 이게 A고 이게 B면 어차피 얘 돌아가면 일로 오는 거니까. 자, 얘 B고 얘가 A인 건 여기서 똑같죠. B 돌리면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렇게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와 이렇게 B 다음에 A가 오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똑같이 그 두 가지에다가 자, 이렇게 앉는다라고 세팅을 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앉았어? 3학년 자리에는 3학년이 앉으면 돼. 3팩토리얼. 2학년 자리에는 2학년이 앉으면 돼. 그래도 3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도 72개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빼야 되는 건 당연히 144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개수 몇 개였어? 864개에서 144 빼면 되는 거니까 아, 720개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게 29번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이해됐지? 자, 마지막 우리는 30번 갑시다. 자, 문제 봐봐 얘들아.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전구가 있어. 전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일단 다 꺼져 있어. 근데 각 전구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된대. 지금 다 모두 다 꺼져 있죠. 다 꺼져 있지? 맞아? 다 꺼졌어? 그럼 얘 탁 누르면 이거 켜진다는 뜻이야. 또 탁 누르면 꺼진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시행을 할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n이잖아? 그럼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의 전원을 한 번씩 누른다라고 돼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3이 나왔어. 무슨 말이야? 자, 3 이하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는 전원을 누르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n이 5가 되면 뭐가 되겠어? 5 이하니까 5, 4, 3, 2, 1번을 전원을 누르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5번 반복할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 E라고 하자. 자, 5번째 시행 후에 5번 할 거니까 전구가 모두 뭐 했대? 켜져 있다에 집중해봐. 켜져 있다. 얘들아, 지금 켜져 있어? 꺼져 있어? 그치? 꺼져 있지.
그럼 켜져 있으려면 한 번이 눌러져야 되죠. 다시 한 번 누르면 꺼지겠지? 또 한 번 누르면 또 켜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번 누르면 켜져. 두 번 누르면 꺼져. 세 번 누르면 켜져. 아, 홀수번 누르면은 켜지겠구나. 이해됐어요? 그거를 이제 해석해야 돼.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 버튼을 누른 횟수를 보면은 버튼을 누른 횟수는 뭐가 돼야지만, 그렇죠, 홀수가 돼야지만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 켜진다가 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꺼져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때 순서쌍을 모두 구하세요 이 뜻이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들아 봐봐. 6을 눌렀어? 6만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니지. 6을 누르면 6 이하에 다 켜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왜? 원래는 홀수번 눌러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6을 탁 눌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번도 켜지고 2번도 켜지고 3번도 켜지고 4번도 켜지고 5번도 켜지고 6번도 켜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6을 눌렀어? 그럼 얘가 다 켜졌지? 자,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5를 눌렀다라고 해봐. 5가 나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 이하의 눈을 다 눌러야 되니까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지겠지. 이해됐어요? 아, 그럼 5는 한 번 나오는 순간 이거 이하 꺼지는구나. 다시 5가 또 나오면 다시 얘네가 쪼르르륵 켜지겠지. 이해됐죠? 이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잘 들어봐. 6을 눌렀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서 만약에 6이 나왔어. 자, 6이 나왔다는 건 1, 2, 3, 4, 5, 6을 딱 누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볼게. 전구에서 6이 켜져 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다 켜야 되거든. 켜져 있다. 5만 아무리 눌러봐. 5만 6번 나왔어. 그럼 얘네는 6을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래서 6이 켜져 있으려면 우리는 무조건 6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왜? 다른 애들은 6을 킬 수가 없어. 6이 켜져 있다는 거는 무조건 6이 몇 번, 아까 몇 번이라 그랬어? 그치, 홀수번이잖아. 6이 홀수번 눌러져야 되는 거야. 자, 6이 홀수번 눌러지는 순간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켜져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전부 다 켜져 있어. 그러면 5가 켜져 있으려면 어때 하겠어, 얘들아? 자, 1, 2, 3, 4, 5, 6. 자, 6이 켜져 있으려면 6을 눌러야 돼. 그럼 얘네 다 켜졌어. 켜진 상태야. 야, 5가 켜져 있으려면 어때야 돼? 5가 켜져 있으려면 5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5의 입장에서는 얘가 5가 안 나오거나 그럼 켜져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5의 입장에서는 5가 몇 번? 한 번 나오면 꺼졌을 거 아니야? 안 나오거나 짝수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가 켜져 있다. 얘네는 5가 나온 횟수가 어때야 돼? 0 또는 짝수번이 돼줘야 돼. 자, 우리 4의 입장에 숫자 4를 볼까? 자, 4가 켜져 있다. 만약에 4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4가 안 나오거나 그럼 그대로 켜져 있으니까 똑같이 4가 짝수번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4가 나온 횟수가 0 또는 짝수가 된다. 자, 이거는 4의 입장에서도 3의 입장에서도 2의 입장에서도 1의 입장에서도 4, 3, 2, 1 각각이 안 나오거나 짝수번 나온다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일단 6을 킬 수 있는 건 6밖에 없기 때문에 6이 홀수번 나와야 되잖아. 자, 한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거나 5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거야. 자,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자. 6이 만약에 5번 나왔어. 1, 3, 5잖아. 그러면 6 내가 지금 5번 하는 거거든, 시행을. 자, 6, 6, 6, 6, 6이야. 무슨 말이야? 6 눌렀어, 다 켜졌어. 6 눌렀어, 다 꺼졌어. 6 눌렀어, 다 켜지고, 또 눌렀어, 다 꺼지고, 또 눌러서 다 켜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되는 거는 그냥 몇 가지밖에 없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6이 몇 번 있을 수 있냐면 여기다 쓸게. 6이 3번 있을 수 있어. 자, 6, 6, 6, 하나, 둘, 셋, 나머지 2개. 이거 나열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 구성하고 나열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666을 눌렀다는 건 일단 뭐가 된 거냐면 다 켜져 있는 상태야. 즉 1,
2, 3, 4, 5, 6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잘 들어봐. 자, 5 생각해봐봐. 자, 이 자리에 만약에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66 눌렀어? 자, 5가 눌렀으면 이거 전부 다 아웃 꺼져 있겠지. 근데 만약에 4만 다시 4를 눌렀어. 그럼 뭐가 되겠어? 1, 2, 3, 4만 켜지고 5는 어떻게 되겠어? 꺼졌겠죠, 아직. 그럼 어때야 돼? 내가 5를 눌렀잖아? 그럼 5를 다시 눌러야 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1, 2, 3, 4, 5는 어때야 돼? 0 또는 짝수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누르거나 뭐가 되거나 1, 2, 3, 4, 5는 눌렀으면 짝수번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5를 눌렀어? 5는 무조건 2번 짝수번 눌러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구나. 내가 두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중에 채우는 거니까 채우는 방법은 5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중에 얘가 얘네들이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자, 나열은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어때도 돼? 그냥 5자리 중에서 5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하면 나머지 자리는 다 6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5자리 중에 5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겠다라고 해주시면 돼. 5, 4, 20. 2로 나누면 10이거든? 곱하니까 전체적으로 50가지가 됩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야. 6이 한 번이야. 자, 6이 한 번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숫자를 톡 눌렀어. 그럼 무조건 2번, 짝수번 또는 4번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4자리니까 자, 구성을 할게. 자, 얘네가 다 같은 숫자가 1, 2, 3, 4, 5 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나오면 2번 무조건 짝수번이니까 2번이야. 자, 나머지는 다른 숫자로 2번 채울 수도 있죠. 자, 한 번 들어가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세팅은 이렇게 2가지가 되겠지. 이거는 또는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하나의 숫자로 4자리를 다 채우는 거니까 1, 2, 3, 4, 5 5개 중에 일단 하나를 뽑고요. 예를 들어서 6, 1, 1, 1, 1 이란 뜻이니까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 가포수도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을 자, 같은 거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쌤, 그냥 이거니까 5자리 중에 6이 들어갈 한 자리를 뽑겠다. 5씩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그게 5니까. 자, 얘 5죠. 그래서 5, 5, 25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 A, B, B. 뭐가 좀 달라졌어? 숫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나는 1, 2, 3, 4, 5 중에서 숫자 2개를 뽑았어. 나열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6, 1, 1, 3, 3이라고 해보자. 자, 얘네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5팩토리얼에서 자, 누구 나누고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계산합시다. 얘네는 5, 4, 20이니까 10이거든요. 5, 4, 3, 2를 누구로? 2 곱하기 2로 나눠준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4는 약분이 될 거야. 자, 3이 6, 6, 5, 30. 30에다가 10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네가? 그렇죠. 30에다가 맞아요. 6, 5, 30. 따라서 30에다가 10 곱하니까 자, 얘네는 300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나 뭐 잘못 썼구나. 얘들아, 나 뭐 잘못 썼는지 체크해줘. 뭐 어떻게 체크해줘? 내가 체크해야죠. 그렇지 않아? 얘네가 5C2 10개. 그죠? 6, 1, 1, 3, 3 맞지? 5번 체크하는 거니까 6, 1, 1, 3, 3 그죠? 맞죠? 네, 그래서 300이고요. 자, 얘네는 25고요. 25가 아니었죠? 미안해. 그래서 틀렸구나. 300이죠? 25죠? 으악, 합치면 325죠? 얘를 안 더했구나, 얘들아. 자, 325에다가 아까 두 번째 가정에서 50이었죠? 아까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 있었지? 그러면 한 개, 50개, 얘 몇 개? 325개가 돼서 376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를 아까 체크를 못했어. 그래서 얘들아, 쌤같이 이렇게 체크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 빼먹고 답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박스 표시해놔. 그럼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니까. 이해됐죠? 자, 우리 확통 다 했거든? 풀어봐서 알겠지만 과학 문제 없지. 그치? 그냥 뭐 하면 돼?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뭔지 케이스 구분만 좀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리고 쌤이 총평할 때도 그랬지만 이런 상황들 있잖아. 뭐
껐다 뭐 숫자를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한다. 전구가 커지고 켜지고 한다. 원탁에다가 막 이렇게 안 칠 거야.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을 했던 상황 중에 다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낯설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이 상황 자체가 낯설지 않았다. 충분히 접해봤다. 기출뿐만 아니라 내신 너희들 우리 현역 친구들 내신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접해봤잖아. 그렇지 않아? 전구 켜고 끄고 해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확률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했잖아. 그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그 자체가 너무 난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웠다 그거는 아니고 쌤이 총평에서 했던 말은 30번급 치고는 쉬웠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복습 잘 하시고 상황에 대한 기억 잘 하시고 케이스 분류 꼼꼼히 하시고 느낀 바가 있어야 돼. 확통은 속도 내지 마.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차분히 천천히 정갈하게 푸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우리 확통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우리 확률은 마무리를 짓고 우리는 이제 다음 해설 강의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6월 모평이잖아. 그지? 6월 달에 쌤은 6월 모평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